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노동현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TJB 등 지역 민방과의 특별대담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 대표 대행은 뒤늦게 세종 집무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대국민 약속마저 여당 대표의 한두 마디에 흔들려야 하는 것인지 진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TJB 등 지역 민방과 특별 대담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집무실 이용을 보여주식으로 저는 1년에 며칠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굳이 집무실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대통령이 필요하면 세종에 가서 빈 공간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세종에 당장 제2집무실을 짓지 않겠다며 공약 재조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여당 대표까지 못을 박자 지역 반발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 성명이 나오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자 권 대표 대행은 단지 임시 집무실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미였다며 SNS를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세종 집무실 로드맵 가운데 2단계인 임시 집무실은 150억이 필요하다며 예산 절감을 위해 2단계를 생략하고 대신 3단계 정식 집무실을 조속히 신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2027년 세종집무실 신축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임시 집무실 취소는 최소 비용을 들이자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여당이 급히 해명에 나섰지만 시민단체들은 신뢰가 깨져 믿을 수 없다는 입장. 시작조차 못하고 수정됐다며 진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집무실만 생략을 하고 정식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는 그 정치적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국민 약속이자 인수위 발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세종 집무실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윤 대통령이 직접 설치 의지를 다시금 밝히고 조속한 계획 추진에 나서지 않고는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에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재 양성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원칙대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수도권 대학 정원 확충 처리를 요구하는 비수도권 대학들과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지석 기자입니다. 박순애 부총리는 충남대에서 지난 19일에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과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가 수도권에 집중될 거라는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역 대학들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역량과 의지를 가진 대학이라면 적극 증원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정원폭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 정원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비수도권에 요구하는 거리를 둔 셈입니다.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정비법상 인구 유발 시설로 분류돼 정원 총량이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대규모 정원 확대로 지역 대학이 고사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전국 40개 대학을 표집해 반도체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에 관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 대학에선 14개 교가 1266명을, 비수도권 대학에선 13개 교가 611명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반도체 분야 실험 실습을 위한 교육용 공정시설과 설계 평가실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재정 여력이 거의 없어 정원 확충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학과 신설 혜택이 어디로 쏠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역량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량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정비법 개정 없이 수도권 정원을 늘리는 것은 편법이라며 대응에 나서고 있어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은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에어컨이 없어서 폭염 속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또 에어컨이 있어도 너무 낡아서 사고 위험이 높거나 경비실 별도의 계량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틀지 못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경비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전노동청에 경비실 냉방기 설치 실태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또 냉방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폭염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선 8기 중점 과제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를 꼽고 있는 충남도가 수소 경제 선점을 위해 김태흠 지사가 주재한 가운데 수소산업 육성 특별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소 특별팀은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전문가 8명과 충남도 8명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소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련된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일원에 7천억 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수소 발전소와 수소용품 제조기업 육성에 나설 계획으로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비슷한데요. 치매 원인 중 대부분을 알츠하이머가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심각해지는 질환인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도 이렇다 할 치료제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성장 억제 호르몬을 조절해 알츠하이머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익숙했던 길을 잃어버리거나 단어를 잊어버려 말문이 막히고 날짜와 요일, 밤낮도 혼동하게 되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기억력에 문제를 보이다가 점점 진행하면서 언어나 인지 기능, 결국에는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 세계 치매 인구는 5천만 명으로 노년층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치료에 대한 절실함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화학과 임미희 교수팀은 성장 억제 호르몬이 알츠하이머 발병을 억제하거나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내 치료제 개발에 길을 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의 뇌는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데 뇌세포를 들여다보면 단백질이 뭉친 덩어리들이 관찰됩니다. 또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몸속 구리이온이 성장 억제 호르몬인 소마토스타틴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이 결합체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덩어리를 분해하고 독성도 개선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매를 개선하는 결합체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치매를 진행시키는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게 빠르다 보니 알츠하이머병 진행이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인위적으로 소마토스타틴을 주입해 줄 경우 단백질 덩어리를 분해해 치매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금속 이온과 결합을 직접 해서 이 친구가 변화되는데 그 노인성 반점에서 보이는 아밀로이드 베타 그 축척을 만드는 그 친구와 직접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 친구가 사실은 독성이 없는 쪽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치매약은 치료약이 아니라 일시적인 증상 완화제입니다. 게다가 6개월에서 12개월 한시적으로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경구용 약 등으로 환자에게 소마토스타틴을 복용하게 하면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말 영향으로 2천여 명 감소했지만 2,884명이 확진돼 전주 대비 40%가량 증가했습니다. 대전에선 1,251명이 확진돼 일주일 연속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고 세종과 충남에서도 각각 232명과 1,40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중구의 준공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인 문화동 삼익, 태평동 시영, 유천동 장미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전 중구는 이들 3개 아파트는 구조 안전성 등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에서 종합 D등급을 받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해 평가 점수 재산정에서 주거환경 분야 점수가 모두 2등급으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의 재건축 허용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관련 절차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노후화로 시민들에게 외면받던 공영자전거 타슈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용료는 사실상 무료가 됐고 대여와 반납 방식도 간단하게 바꾼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민간 공유업체에 밀려 공영자전거 운영을 축소하는 추세여서 새로운 타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공영자전거 타슈. 10여 년의 시간 속에 자전거와 대여소는 노후화됐고 잦은 고장과 오류로 시민들은 차츰 외면했습니다. 여기에 전동 공유 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까지 민간 업체의 등장으로 위기감은 더해졌는데 타슈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황색 옷으로 갈아입은 새로운 타슈 2,500대가 대전시 전역에 새로이 배치된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QR 단말기. 기존 무인 대여 시스템이 고장이 잦고 불편했는데 새로운 타슈는 민간 공유자전거와 같은 방식으로 어플을 이용해 반납과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빌리는 과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주민번호 넣어야죠. 그다음에 키오스크 다 하고 돌아서서 빼는 거 자체도 힘들었어요. 쉽게 QR만 딱 이렇게 하면 대여도 가능하고 반납도 가능하고. 또한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1시간 이내 사용은 이용료도 없어 사실상 무료가 됐습니다. 이 덕분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근처에 있는 타슈를 이용해 마지막 목적지까지 추가 비용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시는 기존 261곳에 그쳤던 대여소를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과 관공서 등 1,150곳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연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0분 이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환승역까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전시는 기존 타슈 자전거에서 QR 단말기를 부착해 올해 말까지 타슈를 5,000대로 늘리고 매년 20억여 원을 투자해 자전거 15,000대, 대여소 1,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들이 운영비 적자 등을 이유로 운영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영자전거 운영을 확대한 대전시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제20회 서천 홍원항 자연산 전어 꽃게 축제가 다음 달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서면 홍원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서천구는 축제 기간 홍원항 상가와 식당에서 가을 별미인 싱싱한 전어회와 구이, 무침, 꽃게찜, 대하 등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고 전어 맨손 잡기, 보물찾기 등의 체험과 수산물 깜짝 경매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어 맨손 잡기 체험은 주말 오후 2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체험비는 1인당 10,000원입니다. 대한민국 한바퀴 완주에 도전하고 있는 맥키스 컴퍼니 조웅래 회장이 한국기록원에 코리아 둘레길 등 5,200km 최단 기간 완주 공식 기록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하루 평균 44km씩 지난주까지 해파랑길과 남파랑길 등 2,700km를 달렸습니다. 올 연말까지 코리아 둘레길 4,544km와 제주도 둘레길 220km 등 5,200km의 대한민국 한바퀴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km에 10,000원씩 나눔재단 기부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 시장은 행정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시 개정에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고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국비 1조 4,715억 원,
지방비 6,307억 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2024년 착공 예정인 세종 청주 고속도로 사업비 1,003억 원의 적기 반영도 건의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만나 대전시와 카이스트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래의 과학도를 꿈꾸는 젊은 학생들과 세계적 과학자들의 만남의 장인 2022 아시안 사이언스 캠프가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아시아 25개국에서 16살에서 21살의 학생 250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됩니다.